안녕하세요. 클럽이민의 곽호성 이사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를 위한 가장 좋은 해외 국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프루덴셜 생명이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생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의 약 60%는 은퇴 후 해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약 812만 5천 명의 고령인과 점차 늘어나서 2025년에 20.3%, 2040년에는 33.9%, 2060년에는 43.9%가 증가해 약 1881만 5천 명이 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성별로 보면 해외 거주 의사는 여성이 57%로 남성 64.1%보다 더 높았으며 낮은 연령대일수록 해외 거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중 절반 정도인 48.6%만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은퇴 시점은 제각각이겠지만 직장인들은 62세를 은퇴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직장인이 아니며 은퇴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는 나이를 65세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100세 시대로 보면 4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대 수명이 83세로 정해진다 해도 20년 넘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20년부터 최대 40년까지 기대 수명을 정하고 현재 은퇴 이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기대 수명 연수에 맞춰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하게 있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946년부터 1964년생들, 즉 57세부터 75세까지 이들을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저축성보험 등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그 다음에 사적연금, 예금, 적금, 그리고 부동산 자산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이제 평균 순 자산액을 볼 때 2019년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순 자산은 3억 6,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 원 증가했다고 발표해놨습니다. 2인 가구 월 생활비는 약 175만 원. 우선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말하는 2인 가구 월 최소 생활비는 매월 175만 원인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결과 60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약 25년간 생활을 할 경우를 가정할 때 총 5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은퇴자들은 상대적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과 개인연금 가입의 성활성화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한 은퇴 준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이런 다양한 수학적 모델과 방법론이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총 자산 가운데 보험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규모와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각종 세금과 비용을 파악하신 이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저축과 금융상품으로 자산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자산을 저축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생활에서 우려되는 점은 당연 언어 등 의사소통 어려움이 한 49%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인들과의 교류 감소나 한국보다 높은 물가 등이 예상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번역,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과거보다는 언어적인 핸디캡을 조금은 극복하기 때문에 점점 생활이 편리함이 글로벌처럼 영역이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세 되시는 고객분도 영어도 외국 거주 경험도 없이 한국과 현지 국가를 왕래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면 항상 그분은 그곳에 가셔서 생활하시고, 현지에서 가이드를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한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관광지역의 근처에 거주하시고 하는 분들처럼 은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고급스럽게 생활하기에 편하고 따뜻한 날씨에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물가, 즉 생활비입니다. 한국의 물가 지수는 선진국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국가와 크게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은퇴지를 위한 정보업체인 인터내셔널 리빙의 은퇴 지수에서는 미국 국외 거주자가 선별한 글로벌 은퇴 목적지에 대한 종합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은퇴 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적은 돈을 쓰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이 지수는 미국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퇴직자들은 10개 범주에 걸쳐 경험을 순위로 매겼습니다. 노인을 위한 혜택 및 할인, 비자 조건, 거주 조건, 생활비, 의료 질과 접근성, 기후, 생활비, 주거비 포함이죠. 안전된 사회, 그리고 은퇴의 기회, 여러 가지를 각 범주에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결합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범주에는 부동산 가치, 건물 비용, 재산세 및 임대 수익 기회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생활비 범주는 1리터의 우유 가격이라든지 영화 티켓 비용이라든지 사소한 부분까지 다 다루었고, 의료 범주는 의료의 절차, 일반 약품, 그다음 접근 용이성, 품질 비용 등을 다루었습니다. 10개 범주의 균형을 모두 맞춘 후 이 잡지는 최종 전체 점수를 100점 만점에 각 국가에 부여했습니다. 네, 10위는 베트남입니다. 총점 76점이 받았고요. 주택에서 77, 의료에서 84, 생활비에서 92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9위는 프랑스, 총점 76.4, 주택에서 68, 건강관리에서 85, 생활비 66점. 8위가 스페인, 총점 76.8점을 받았고요. 주택에서 72, 의료에서 97, 생활비에서 81점. 7위가 이제 말레이시아, 총점 81.9, 주택에서 77, 의료에서 93, 생활비에서 85. 6위는 이제 에콰도르, 5위는 콜롬비아, 4위 멕시코, 3위 코스타리카. 이 국가들은 한국 분들이 좀 생소한 국가라 좀 생략을 했습니다. 2위 파나마는 이제 총점 85.8, 주택에서 88, 헬스케어에서 94, 생활비에서 89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 포르투갈입니다. 총점 86, 주택에서 93, 건강관리에서 98, 생활비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은퇴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인이나 외국인들 역시 은퇴 자금 설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은퇴지를 본국과 외국에 집을 두고 왕래하면서 사는 조건이 은퇴 자금 계획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를 비롯해서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 기후, 치안, 생활 편의, 그리고 비자 조건들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부터 멀리 유럽국가와 중미 국가인 파나마까지 우리는 빠른 디지털 세상에서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들이 해외로 왕래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면서 과거에 60대면 노인이던 시절에서 지금은 50대는 인생의 절반으로 인식되어 남은 두 번째 인생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편안하고 즐기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한국 은퇴자들에게 맞는 은퇴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5개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첫째는 포르투갈, 유럽의 국가죠. 그 다음에 파나마, 미국, 멕시코 밑에 있는 중미 파나마입니다. 그 다음에 3위 말레이시아, 잘 알고 계시고요. 4위 미국, 그 다음에 5위 캐나다입니다. 이 중에 포르투갈이 1위로 선정된 것은 비단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가장 적응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저렴한 비용으로 웬만한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이 큰 자산이 없더라도 연금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가 가장 추천하는 나라들입니다. 파나마의 은퇴 비자 역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저렴한 국가는 물론이고 현대 문명과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나라인데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로 왕래하실 분이시라면 파나마는 경유지로 은퇴지로 가장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때 한국분들 많이 가 계시고요. 가깝기도 해서 그렇죠. 위 두 나라를 아까 비교해 보자면 3위 순위로 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또 좋죠. 하와이도 좋고 미국 내륙 그 도시도 좋은 데 많은데 미국으로 쉽게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이민 아니면 자녀의 초청 이민 아니고서는 이런 하와이나 샌디에고 같은 따뜻한 관광 지역에서 거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자산이 있고 은퇴 자금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면 미국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시 북미에 있습니다. 미국 위에 있죠. 캐나다 하면 춥다고 하는데 서부 밴쿠버는 따뜻하고 동부 토론토 좀 춥죠. 그 아름다운 로키 산맥과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는 한국인도 이민 거주를 하지만 이건 역시 투자 이민 혹은 초청 이민이 아니면 쉽게 은퇴자들이 비자 받기가 힘든 곳입니다. 기타 프랑스와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있지만 가장 은퇴지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가기 위한 조건들을 볼 때는 포르투갈과 파나마, 말레이시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한국인들이 맞는 은퇴국가 베스트 3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은퇴 이제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해외를 왕래하면서 행복한 은퇴 생활 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549-5993 클럽 이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